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잔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 취업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연평균 207만 원을 이 사교육계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평균 207만 원이면은 직장인들의 자기개발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고요. 그쵸. 또 5년 전보다 무려 37만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하네요. 네, 정말 따지고 보면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뭐 네. 특히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생이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말릴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금전적인 부담 같은 게 고스란히 이제 부모님께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열린 옷장 프로젝트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네. 열린 옷장을 통해서 면접 대여 의상을 여러분들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문화원 등을 통해서 어학 실습을 늘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예. 잔매거진과 같은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네. 취업 정보 다양하게 알아가는 것도 아주 커다란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성공을 위한 잔매거진 오늘도 시작해봐야죠. 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구직자에게 성공적인 취업 방향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죠. SH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207만 원을 듣고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하나는 이 중에 한 60, 70%가 영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가 좀 덜 중요해지면 이거는 분명히 줄겠구나라는 생각과 네. 두 번째는 207만 원이면 사실 우리 대학생들의 유흥비보단 적지 않은가. 술값을 생각하면 이 정도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좀 줄이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돈 또 줄이고 절약하기 나름이겠죠. 자, 구직자들의 공감도를 팍팍 높여줄 대한민국 예비사회인이자 구직자 대표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황수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황수찬입니다. 네. 오늘도 추운 겨울 취준생들의 열기로 따뜻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인턴 대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권재현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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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의 권재현이라고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함께 화이팅입니다. 오, 네, 씩씩한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구직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네.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 주제는요, 취업준비생의 겨울방학입니다. 네. 12월이 되면 학생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겨울방학이죠.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겨울방학은 예전처럼 그리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시간만은 아닐 텐데요. 따라서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겨울방학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의 겨울방학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을 맞기 위해서는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기말고사 일정이 나왔나요? 네, 아마 다다음 주쯤부터 이제 예. 기말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기말고사를 잘 봐야지 이제 겨울방학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다짜고짜 한번 좀 물어보죠. 우리 수찬 네. 학생에게 있어서 겨울방학이란 뭘까요? 글쎄요, 재충전의 시간이자 뭐 네. 밀린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곰이에요? 네, 뭐 그동안 뭐 대외 활동도 하면서 이제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요. 또 예. 쉬기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예. 권재현 학생에게 또 겨울방학이란 뭘까요? 네, 저에게 있어서 겨울방학은 제 과거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심오한데요? 예, 제가 여태까지 했던 대외 활동이라든지 인턴 활동, 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그걸 자소서라는 글로 남기는 시간으로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주 계획이 알찬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겨울방학과 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겨울방학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하면 민폐인가요, 대표님? 그래서 뭐 사실 그게 타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겨울방학은 저도 재충전의 시간, 그래서 놀아야죠. 밀린 드라마를 본다든가 네. 밀린 미드 또 밀린 만화책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시기에 따라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우리 취준생 같은 경우는 12월은요 기말고사 네. 끝나자마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네. 이게 솔로여도 왠지 크리스마스는 좀 놀고 싶잖아요. 뜨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일출을 봐야 되니까 1월 1일 네. 그런 거 한 다음에 어느새 하다 보면 금방 그 설 연휴가 오거든요. 맞아요. 1월 말에. 근데 설 연휴 때는 애들이 뭔가 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그럴 때 TV가 많이 하잖아요. 그건 생전 보고 싶지 않던 막 세미미터 나와서 씨름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싶을 때가 설 연휴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이거 방송 용어죠. 그렇죠. 멍 때린다기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계획하지 않고 있으면 예. 쑥 지나가는 게 겨울방학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취준생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반기 공채 그 합격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맞아요. 어제 노래방 다녀오셨어요? 이게 강의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제 강의를 좀 요즘 많이 하느라고 바쁘신 네. 시기군요. 네. 예, 네. 예. 어쨌든 겨울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 자신을 잘 쪼이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년도 이제 상반기 취업 네.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은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취업 네.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또 과언이 아닌 만큼 학년별로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자세부터 남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학년별로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저학년의 그 취업 전략이 있고요. 고학년의 취업 전략이 다 따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학년부터 한번 예. 알아볼까요? 네, 먼저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신입생이잖아요. 신입생은 이제 지냈잖아요. 그래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요. 그리고 신입생으로서의 그 경험들 있죠. 나중에 자소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뭐 나는 몇 점 받았네, 학점이 뭐네 이것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그게 없거든요. 1학년 때는 놀 만큼 놀아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동아리 같은 경우도 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뭐 영어 청취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소서 쓰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자소서 그 취업 동아리에서 뭘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를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1학년 때부터 영어 듣기 동아리에서 뭘 했다 이러면 좀 너무 이 친구는 여기에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취업과 관계없어 보이는 동아리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경험을 또 많이 쌓아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네, 들군요. 네. 근데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좀 어학 준비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학년 때 어학 준비를 하면요. 예. 이게 약간 그런데 좀 내 생각보다 좀 덜 한 대학교에 들어왔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학을 잘하면 편입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방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영어 공부를 안 시켜요, 학교에서. 아예. 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면 이 친구 혹시 편입해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의지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좀 찾아서 해야 되고요. 오히려 2, 3학년이 가면 학교에서 많이 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내가 영어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좀 찾아서 해야지 영어 점수가 좀 늘 수가 있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회화 위주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제2 외국어를 찾아보는 것은 1학년 때 조금 이를까요? 아니죠. 사실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좀 창피해도 막 말을 걸 수 있을 때가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가 늘려면 1학년 때 많이 해봐야 되는 게 한 네. 방법이고 그래요.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 네. 그때 아니면 또 나중에는 영어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희 씨도 네. 제2 외국어 잘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예. 본의 아니게 부모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생존 중국어를 좀 배웠습니다.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 학생들 진짜 1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 공부하려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다면 2학년 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실 그 중국어 잘하시지만 네. 최근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우린 아니지만요. 영어 잘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해서 많죠.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그거 말고 자기가 좀 전공적인 지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2학년 때 이제 복수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부전공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시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 전공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 외에도 뭐 농촌 봉사활동이나 배낭여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경험들을 좀 1학년 때와는 좀 차원 다른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시기가 2학년 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1학년 때와는 또 다른 전략이 또 2학년 겨울방학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 학생들이 복수전공, 부전공 하고 있습니까? 수찬 학생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제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취직에 유리한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재영 군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복수 전공할 생각이 없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인데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경영학조차도 아직 충분히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공만? 전공만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렇게 복수 전공, 부전공 활용법,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뭐가 정답일까요? 네, 이게 정답은 사실 없는데 네.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경영학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경영학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령 내가 스페인어학과를 다니고 있어라고 했을 때 과연 스페인어학과를 잘 활용해서 내가 취직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아주 한정돼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은 경영학과에 대한 복수 전공을 어떤 로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입학한 과, 그 관심 있어서 하는 과도 있지만 앞으로의 그 취직을 생각하면 경영학과라든가 좀 워너비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공별로 복수 전공을 또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알바 봉사활동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방학 때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요, 경쟁률이? 아우, 요즘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요즘 그 취업 포탈 알바 천국. 네. 그 천국, 정말 그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알바 천국에서 대학생 2,6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겨울방학 때 알바를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92.5%가 거의 다. 10명 중에 9명이 겨울방학에 알바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수능 끝난 고3생들 있죠. 이 친구들도 알바 시장에 대폭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알바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10명 중 9명이 이번 겨울방학 이제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알바 계획이 있나요? 수찬 학생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수능을 끝낸 95년생 그 학생들에게 넘기고 네, 저는 꾸준히 이제 인턴을 구하려고 노력할 그래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혜영 군은요? 네, 저도 2, 3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해봤습니다. 탈인형 알바도 해보고, 탈인형 알바? 네, 탈인형 알바도 해보고, 이마트에 가서 이제 레고를 판매하는 그런 알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예. 네.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4학년이니까 이제 인턴 준비를 할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그냥 아르바이트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뭐 지금 저학년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 되고요. 혹시 고학년들은 내가 했던 알바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령 탈인형 알바 이런 건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네. 제가 영업직을 희망하는데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낯을 그 가리는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포장이 잘 되네요. 라는 식으로 하면 네.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맞춰서 좀 알바를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아무래도 가고 싶어 하니까 대기업 사무직 알바 같은 경우에는 딱 대기업 가서 일하는 거니까 딱 좋잖아요. 그래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익히기 위해서 대기업 알바를 좀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업 알바. 네.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직접 알바를 뽑진 않아요. 예. 그 인력 파견 업체가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력 파견 업체 중간에 끼니까 좀만 다오해가지고 떼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알바비보다 조금 적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일해봤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소서 쓰기가 정말 좋으니까 그런 자소서용 아니면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좀 필요한 알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인턴 이상의 경험을 여러분들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IT면 IT, 마케팅면 마케팅, 직무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벤처 기업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IT 업계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여기 가서 정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정말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계속 일해라. 같이 라면 먹어서 크는 거거든요.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도 행사가 되게 많아요. 이벤트 마케팅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벤트는 항상 알바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되게 성실히 하고 또 이제 알바생들한테 마음을 주는 경우가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야, 너 좀 장기적으로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네. 또 잘하면 또 그러면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알바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알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IT나 마케팅 분야 외에도 또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광고나 홍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알바 해봤자 뭐 복사나 하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구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대외적인 이벤트라든가 뭐가 있는 경우들은 알바를 많이 써요. 특히 광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리서치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 사이에서 네. 제가 학부 때요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했다. 예. 근데 이 주면은 그냥 입력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생노가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디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자소해도 되게 중요한 그 좋은 어떤 경력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우리 패널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스토리로 내세워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지 취업 희망 분야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수찬 군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사부에서 이제 나중에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인사, 예. 그래서 이제 인사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했었는데, 뭐 밴드를 하면서 후배들을 뽑을 때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안목을 늘렸다, 이런 점들을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저의 취직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재원 군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인턴으로 근무했었던 존슨존슨 그리고 오가다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리고 또 동시에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통역으로 근무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번 살려볼까 생각을 하고 영어 있습니다. 엄청 잘하겠네요? 적당히 할 줄 압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두 학생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점수를 매기신다면. 점수 매기긴 좀 그렇고요. 네. 아직 뭐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그냥-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합격 불합격 여부만 말하자면 예. 네. 아직은 합격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평범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그 나쁜 건 아닌데 노말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확실하게 합격하겠다라는 네. 한 방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인턴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수찬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인사 담당자라면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경험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것들 하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지현 학생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블로그 마케팅부터 인터넷 마케팅 되게 많잖아요. 예. 거기서 요즘에 이제 IT가 약간 찾는 게 뭐냐면 통섭 인재.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인재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방을 거기에 비해서 난 이런 것까지 가지고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있다를 강조하면은 여러 명 중에서도 저 친구가 낫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뭔가 차별화 포인트 하나씩만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차별화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남다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학년의 겨울방학, 2학년의 겨울방학까지 알아봤고 이제 조금은 바빠질 시기죠. 3학년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3학년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치열해지네요. 예. 네. 장난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입사할 기업들에 대해서 그 리서치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기업들에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싶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가상으로 한번 설정해보고 그 업무는 과연 진짜로 하는 일이 뭔가를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직무적인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내 적성이 맞는지 좀 체크해보고 네. 잘 모르겠으면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난 인사가 원래 마음에 들었었는데 해보니까 좀 별로더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좀 전공이나 직무를 좀 찾아가는 시기 그 리서치하고 정보 구축하고 찾아가는 시기.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 직무에 필요하면 관련 자격증은 이거구나 해서 자격증도 따고요. 뭐 인턴을 할 수 있으면 인턴도 하고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3학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외국어 정도는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가볍게. 2학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활동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소서 쓰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3학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희망 기업에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와 병행해서 해야 될 상황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와 달라진 게 이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SNS. SNS.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인맥 넓히기인데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업계에 진출한 어떤 선배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사실 전화하기는 어렵지만 문자 남기기 쉽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맥을 활용해서 필요할 때는 그 선배님한테 조언도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디지털 인맥을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기업들도 전부 다 페이스북이나 뭐 다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는 것들은 다 등록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SNS 관계망 구축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3학년까지 살펴봤고 이제 4학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더 치열하죠? 취업해야죠. 해야죠. 네. 이젠 해야죠. 그냥
리서치가 아니에요. 예. 가령 자소서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자라고 했으면 4학년은 써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써보고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진짜로 내가 넣어야 되는 시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령 이번에 4학년이 되는 사람들은 겨울방학 때 미리 써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평가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공채도 있지만 중간중간 특채도 있고요. 네. 이상한 전형도 많아요. 이상한 전혀. 삼성 같은 경우는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때 미리 인턴십처럼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네. 하면은 나중에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 삼성 소프트웨어 트랙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취업정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좋은 나한테 맞는 정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4학년입니다. 네. 그래요. 취업 스터디 또 열심히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예. 취업 스터디가 이게 잘하면 취업 술터디가 되기 마련인 술터디. 게 취업 스터디라서요. 예. 취업 스터디를 잘 활용하시려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예. 우리 다 같이 취업 잘해보자라고 모이면 아무래도 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직무적성 검사를 마스터하자라든가 면접에 대해 3개월 PTA 하는 것들을 마스터하자라는 식으로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셔야지 자기가 얻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스터디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괜히 여기 예쁜 여학생이 있는데라고 마음을 뺏겼다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런 건 직업을 얻은 다음에 하시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두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재원 군 엄청 메모도 하고 굉장히 예. 막 끄떡끄떡하면서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 두 학생들의 겨울 방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이 세운 겨울 방학 계획이 있으면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졸업 여건을 먼저 채울 생각이에요. 이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서 나중에 졸업이 막상 닥쳐가지고 졸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벅차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자격증이나 뭐 봉사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놓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재현 군은요? 네, 저 같은 경우 다양한 어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만료 기간이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턴을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원하는 직업이 뭐고 직무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겨울 방학 동안 바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이 세운 계획들 어떻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뭐 여기 흠을 어떻게 잡아요? 흠 잡을 데 냉철하시잖아요. 흠 잡을 데 네. 없긴 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둘 다 직무에 대한 어떤 건 빠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직 이런 직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구체적인 비전을 아직 안 세운 것 같아요. 네. 얻어 걸리면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령 마케팅을 해도 난 마케팅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하시면 아마 해야 될 일이 한두 개는 더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걸 먼저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고 조금 더 그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 밖에도 이제 4학년 겨울방학을 맞는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뭐 4학년 겨울 방학인데요. 지금 아마 대학 생활이 그렇거든요. 하루하루는 잘 안 가요. 근데 돌아보면 되게 빨리 가 있어요. 마치 군대 같은 느낌이 그런 건데요. 4학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와, 내가 드디어 4학년이 됐구나 하고 딱 갔는데 그 공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채 쫙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학년 1월 달, 그러니까 1월 1일 이미 나의 취업은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지 공채 기간이 돼야지 나의 취업이 됐다,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늦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취업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여유를 가지지 마시고 바로 달려드세요. 네. 네. 잔매거진도 보면 안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죠. 잠매건일 보고 요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100%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겨울방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방송에서 나온 조언들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되는 이야기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라겠고요. 벌써 1부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다시 찾아뵐 텐데요. 2부에서는 김효선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 존슨앤존슨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